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마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겉껍질만 까서 통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이나 설탕을 넉넉히 깔고 키친타월을 깐 뒤 마늘을 올립니다. 다시 키친타월과 마늘순으로 켜켜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몇 달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은 물에 담가두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시간은 고요한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작은 마음 챙김의 시간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마늘이 참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으로 썰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얇게 썰어 얼려두면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리콘 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져서 냉동하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쟁반에 넓게 펴고 평평하게 만든 뒤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조각들이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1차로 얼려줍니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를 소리가 기다렸나 봅니다. 소리는 안마를 참 잘해줍니다. 자, 이제 얼려둔 마늘을 꺼내 겉면이 살짝 녹았을 때 조각들을 분리해줍니다.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저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장고 파먹기 요리입니다. 만들어 둔 나물 무침과 호박볶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우니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색감을 더해줄 당근도 준비합니다. 소금과 기름을 살짝 둘러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육도 조금 꺼내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도 빠질 수 없죠. 비빔밥 양념장은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어 만듭니다. 비빔밥에는 원하는 만큼 채소를 가득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맛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 힘들어하는 몇몇 화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물을 흠뻑 마신 초록잎들이 한층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요즘 들어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일상도 결국 나의 리듬과 맞을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흐름으로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편안함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마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겉껍질만 까서 통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이나 설탕을 넉넉히 깔고 키친타월을 깐 뒤 마늘을 올립니다. 다시 키친타월과 마늘순으로 켜켜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몇 달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은 물에 담가두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시간은 고요한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작은 마음 챙김의 시간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마늘이 참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으로 썰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얇게 썰어 얼려두면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리콘 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져서 냉동하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쟁반에 넓게 펴고 평평하게 만든 뒤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조각들이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1차로 얼려줍니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를 소리가 기다렸나 봅니다. 소리는 안마를 참 잘해줍니다. 자, 이제 얼려둔 마늘을 꺼내 겉면이 살짝 녹았을 때 조각들을 분리해줍니다.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저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장고 파먹기 요리입니다. 만들어 둔 나물 무침과 호박볶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우니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색감을 더해줄 당근도 준비합니다. 소금과 기름을 살짝 둘러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육도 조금 꺼내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도 빠질 수 없죠. 비빔밥 양념장은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어 만듭니다. 비빔밥에는 원하는 만큼 채소를 가득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맛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 힘들어하는 몇몇 화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물을 흠뻑 마신 초록잎들이 한층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요즘 들어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일상도 결국 나의 리듬과 맞을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흐름으로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편안함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마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겉껍질만 까서 통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이나 설탕을 넉넉히 깔고 키친타월을 깐 뒤 마늘을 올립니다. 다시 키친타월과 마늘순으로 켜켜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몇 달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은 물에 담가두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시간은 고요한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작은 마음 챙김의 시간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마늘이 참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으로 썰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얇게 썰어 얼려두면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리콘 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져서 냉동하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쟁반에 넓게 펴고 평평하게 만든 뒤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조각들이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1차로 얼려줍니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를 소리가 기다렸나 봅니다. 소리는 안마를 참 잘해줍니다. 자, 이제 얼려둔 마늘을 꺼내 겉면이 살짝 녹았을 때 조각들을 분리해줍니다.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저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장고 파먹기 요리입니다. 만들어 둔 나물 무침과 호박볶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우니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색감을 더해줄 당근도 준비합니다. 소금과 기름을 살짝 둘러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육도 조금 꺼내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도 빠질 수 없죠. 비빔밥 양념장은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어 만듭니다. 비빔밥에는 원하는 만큼 채소를 가득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맛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 힘들어하는 몇몇 화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물을 흠뻑 마신 초록잎들이 한층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요즘 들어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일상도 결국 나의 리듬과 맞을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흐름으로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편안함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마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겉껍질만 까서 통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이나 설탕을 넉넉히 깔고 키친타월을 깐 뒤 마늘을 올립니다. 다시 키친타월과 마늘순으로 켜켜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몇 달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은 물에 담가두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시간은 고요한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작은 마음 챙김의 시간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마늘이 참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으로 썰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얇게 썰어 얼려두면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리콘 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져서 냉동하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쟁반에 넓게 펴고 평평하게 만든 뒤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조각들이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1차로 얼려줍니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를 소리가 기다렸나 봅니다. 소리는 안마를 참 잘해줍니다. 자, 이제 얼려둔 마늘을 꺼내 겉면이 살짝 녹았을 때 조각들을 분리해줍니다.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저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장고 파먹기 요리입니다. 만들어 둔 나물 무침과 호박볶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우니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색감을 더해줄 당근도 준비합니다. 소금과 기름을 살짝 둘러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육도 조금 꺼내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도 빠질 수 없죠. 비빔밥 양념장은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어 만듭니다. 비빔밥에는 원하는 만큼 채소를 가득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맛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 힘들어하는 몇몇 화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물을 흠뻑 마신 초록잎들이 한층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요즘 들어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일상도 결국 나의 리듬과 맞을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흐름으로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편안함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마늘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마늘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겉껍질만 까서 통으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용기 바닥에 굵은 소금이나 설탕을 넉넉히 깔고 키친타월을 깐 뒤 마늘을 올립니다.
다시 키친타월과 마늘순으로 켜켜이 쌓아줍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면 몇 달은 신선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마늘은 물에 담가두면 껍질을 훨씬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까는 시간은 고요한 명상의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찾아오는 작은 마음 챙김의 시간입니다. 뽀얀 속살을 드러낸 마늘이 참 예쁘지 않나요? 두 번째 방법은 편으로 썰어 냉동하는 것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마늘을 얇게 썰어 얼려두면 고기를 굽거나 채소를 볶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실리콘 백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다져서 냉동하는 것입니다. 다진 마늘을 쟁반에 넓게 펴고 평평하게 만든 뒤 작은 구획으로 나누어 줍니다. 조각들이 서로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약 5시간 정도 1차로 얼려줍니다. 제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를 소리가 기다렸나 봅니다. 소리는 안마를 참 잘해줍니다. 자, 이제 얼려둔 마늘을 꺼내 겉면이 살짝 녹았을 때 조각들을 분리해줍니다. 서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용기에 담아주세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뽑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늘을 건강하게 보관하는 저만의 방식이지만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냉장고 파먹기 요리입니다. 만들어 둔 나물 무침과 호박볶음이 있는데 무엇을 해먹으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우니 채소를 듬뿍 넣은 비빔밥이 제격일 것 같습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데치고 찬물에 헹궈 물기를 뺀 뒤 소금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색감을 더해줄 당근도 준비합니다. 소금과 기름을 살짝 둘러 부드럽게 볶아줍니다. 어제 먹고 남은 수육도 조금 꺼내봅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이 일품인 무말랭이도 빠질 수 없죠. 비빔밥 양념장은 고추장, 올리고당, 참기름, 그리고 통깨를 넣어 만듭니다. 비빔밥에는 원하는 만큼 채소를 가득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한 입 먹기도 전에 벌써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채소들이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싹 가시게 하는 맛입니다. 며칠 사이에 날씨가 부쩍 더워져 힘들어하는 몇몇 화분들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물을 흠뻑 마신 초록잎들이 한층 더 싱그러워 보입니다. 요즘 들어 나만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더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집안일도 일상도 결국 나의 리듬과 맞을 때 가장 오래 그리고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시간은 당신만의 흐름으로 가득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여유를 선물했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편안함을 다른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에 평온함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나만의 속도를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압박에서 벗어나 조금은 서툴고 느리더라도 나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누가 봐도 분주해 보이는 아침 풍경. 일찍 일어난 고양이들은 벌써 신나게 우다다를 즐기고 있네요. 저 여유로운 모습이 부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나서면 집안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이끄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에 바로 달려드는 대신 그릇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 불려둡니다.
어질러진 거실은 잠시 못 본 척 듣고 싶었던 음악을 틀어 공간을 채웁니다. 음악이 흐르자 딱딱했던 공간에 부드러운 온기가 감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은 저에게 식물을 돌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계절입니다. 여름의 정원은 매일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에 더욱 애틋한 마음이 갑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아디안텀 포자가 스스로 자리를 잡고 자라나고 있네요. 마치 작은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어 식물 생장등을 켜주었습니다. 자연의 빛과 달리 인공의 빛은 때로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흰 천을 덧대어 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겠습니다. 빨래 집게로 대강 툭툭 집어 고정해 봅니다. 마음만 먹으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림도 인생도 조금은 이렇게 느슨하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따라 커피가 유독 맛있게 느껴집니다. 수많은 해야 할 일들보다 제 마음을 먼저 챙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미뤄뒀던 집안일을 시작해볼까요? 베란다에서 돌아오니 마침 세탁이 끝났다는 알림음이 울립니다. 오늘은 흐르는 대로 살고 싶다고 다짐했지만 아침 일찍 세탁기를 돌려놓은 것을 보면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설거지를 하며 뜨거운 물을 쓰는 것은 고역입니다. 이럴 때를 위해 모아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합니다. 기름기 있는 그릇을 닦을 때 천연 수세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한번 깨끗하게 사용했던 티슈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이렇게 청소할 때 재사용하곤 합니다. 살림의 작은 지혜들이 모여 환경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앞치마를 모두 세탁해버려서 설거지가 조금 난감해졌네요. 옷이 젖으면 또 갈아입으면 되겠지요. 웃음이 납니다. 집안일을 하는데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이 나에게 편하고 효율적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뽀드득 소리가 날 만큼 깨끗하게 닦인 그릇들을 보니 마음까지 상쾌해집니다. 살림 유튜버의 유니폼과도 같은 앞치마. 리넨 소재는 세탁 후에 유독 구김이 많이 가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제 의상이기도 하기에 정성껏 다림질을 합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편안하다면 조금 구겨진 모습 그대로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살림을 계속해 나갑니다. 가위에 사각 소리가 들릴 때면 보통 무언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막히게 더운 날씨에 긴 바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반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했지만 대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새롭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는 우리 모두의 여름 풍경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바꾸어 온 것이겠지요. 세상의 모든 편리함을 거부하며 살겠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조금 더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바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저기 삐뚤빼뚤하지만 내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용기 덕분에 이런 작은 재봉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만든 반바지를 입고 작업실로 향합니다. 제가 모던 영문 캘리그래피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움 때문입니다. 만약 정해진 전통적인 방식대로만 써야 했다면 아마 이토록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이야말로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즐길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여름의 아침 식사는 다른 계절과 조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듬뿍 담아봅니다. 그릭 요거트 위에 블루베리를 올려 건강한 아침을 시작합니다. 요즘은 햇마늘이 제철입니다. 한국인의